오늘 사무실에 촬영을 오셨는데 해프닝이 좀 있었잖아요. 네. 문이 막 잠겨 있고. 네. 무슨 일이 있었죠? 아니, 사무실에 이제 들어오는데, 저기 문이 잠겨 있길래, 선생님이 안 계시나? 그럴 분이 아니신데, 약속이 잡혀 있는데,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 있나? 해서, 일단 저쪽 강의실에 갔더니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 계셔서, 선생님 안 계신 것 같다. 어디 계시냐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요? 문 잠겨 있다고 하니까 문을 따주시는 거죠. 문을 따고 들어왔는데, 처음 뵙는 분들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데 여성 두 분이 찐팬이래요. 찐팬. 팬이래요. 팬. 그래서 아침에 오늘 주말이니까 꽃집에 문을 안 열어가지고 꽃을 못 샀는데 케이크를 또 사가지고 아 진심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저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저를 부족하지만 좋게 봐주시는 분들 계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제비날다님을 초빙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좀 축하할 일이 있어요. 매출 뭐 5천만 원도 좋지만 사실 오늘 이번 달에 빅파워를 달성하셨죠. 네. 빅파워를 달성하셨습니다. 근데 빅파워를 달성하면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본인한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빅파워 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서 그러면 빅파워를 어떤 과정으로 이제 생기게 되었는지 한번 로그인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백 부업반을 시작한 게 그때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나를 개설해 와라 준비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왔는데 3월 초에 첫 주는 등록을 안 하니까 네네네. 실제로 이제 활동한 게 이때부터 이제 활동이 시작됐네요. 그 3월 중순부터 실제로 했다는 거 인증을 한번 드리고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는 사실은 이때도 괜찮았네. 그때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서 바이럴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네이버 카페 여기. 그러니까 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면 이게 바로 나옵니다. 바이럴을 해봤구나. 나머지는 어쨌든 요거를 빼고 나면 이렇게 정상적인 성장 그래프가 보이게 되죠. 그럼 매출도 이거 연관되게 비례하는 속도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중간중간 막대기가 다른 색깔을 보이는 게 생기는 거죠. 잘한 거예요. 수석 졸업답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거 이제 6개월까지만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4월부터 좀 끊어서 9월까지 한번 끌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빅파워 달 때는 역시 올라가는군요. 여기에. 그죠? 빅파워를 달기 전조 증상이 딱 나오네. 매출도 매출은 뭐 유입보다도 더 올라갔네. 그게 뭘 나타내는 줄 알아요? 이 자연 매출 유입 있죠? 예. 이거하고 지금 간 거예요. 이 기울기하고 비슷해져요. 그래서 스토어가 잘 크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는 돈 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하고는 좀 별개죠. 요 기울기가 요 기울기하고 비슷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잘했네. 잘했네.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요 막대기가 1대1이면 되면 좋겠다. 와.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자연 유입이 3분의 2, 광고가 3분의 1. 이래 되면 거의 이제 베스트죠. 근데 어쨌든 시즌성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광고가 필수인 제품군을 하기 때문에 반반 정도 하는 걸 목표로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팁을 주면 광고에 대한 힘주기를 하잖아요. 네. 되는 키워드를 잘 골라내고 하잖아요. 안 되는 키워드를 빨리 버려봐봐. 버려보면 광고 전체 비용이 줄 거예요. 이런 거 하려면 한 달 정도는 데이터를 모아서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테스트로 하는 게 지금 8월 23일 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휴가 갔다 와서 이번 주에 제가 키워드를 다시 개편했어요. 그런 행동들을 해주면 이 막대기가 조금 손실인 거죠, 손실. 해주면 이게 이 막대기도 이렇게 따라가는 그림으로 딱 될 거다. 그게 알겠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했다는 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네네네.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명을 드렸고요. 자, 유입수는 하루에 한 770 정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번 달 등급 빅파워.
멋집니다. 좋아요. 그렇게 인증을 해드렸고 지금 빅파워를 단 게 7개월 정도 됐단 말이에요. 3, 4, 5, 6, 7, 8, 9 그죠? 7개월 됐는데 사실 빠르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조금 지연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력이 쿠팡이었으니까 맛을 버리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매출 볼륨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이버를 그때는 또 초심자였고 지금도 네네. 초심자긴 하지만 초심자였고 주문을 쳐내기 바빠서 스마트 스토어를 사실 거들떠도 안 본 거죠. 왜냐면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은 영역이라서 플랫폼 자체가. 그래서 쿠팡은 좀 쉽게 매출 나오잖아요. 그래서 쿠팡에 집중하느라 네이버를 안 봤었죠. 계속. 그러면 쿠팡을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중국반을 듣고 나서 네네. 아 이제 네이버가 진짜 좋긴 좋구나라는 느낌 들고 주력으로 생각했잖아요. 맞죠, 맞죠. 그때 기준으로 하면 한 2달 만에 지금 그렇죠, 그렇죠. 된 거죠. 중국반 수업 듣고 나서 네이버에 이제 힘을 확 실었으니까.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힘을 실어주면 이게 더 재밌어. 더 재밌다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빅파워 되고 난 소감이 어때요? 처음에는 빅파워는 와 그랬거든요. 네. 진짜 고수 같고 막. 아, 이미 고수가 되셨네요. 근데 막상 돼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감흥이 없죠? 네, 감흥도 없고 그냥 이거 맞나? 뭐 일단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생긴 거겠지 이 정도고. 아 됐다 가자 뭐 이런 것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매출의 변화는 좀 있잖아요. 있어요. 확실히 빅파워가 달리니까. 근데 이거를 좀 거슬러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입장에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빅파워 거를 샀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신뢰 있는 판매자다. 예.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빅파워가 달리고 나서 훨씬 더 유입 인원도 많아졌고 마켓 스토어에 예, 전환도 많아졌고 당연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에서 새싹을 틔우고 그다음에 파워가 되면 큰일 난 것 같아. 파워 때문에 좀 설렜어요. 이 파워 되면 뭔가 이게 매출이 확 오르거든요. 네. 점핑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성공했구나. 그러다가 빅파워를 딱 달면 또 달라요. 근데 이게 스토어 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점도 있는 데다가 얘기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인지하는 신뢰 있는 판매자라는 느낌이 또 부가적으로 더 붙여지면서 판매가 쑥쑥 올라가는 거죠. 아우 축하합니다. 이제 고수님이 되셨네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빅파워도 달고 매출도 이제 5천이 넘는 거를 찍었는데 월급 수준을 넘는 수익도 지금 가져가고 계시고 이제 업계도 이제 집안에서 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근데 사실은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열심히 했나도 사실 궁금해요. 그냥 강의 들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 너무 그렇죠, 많아서 이 안다는 거하고 내가 들었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강의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은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열심히 한 걸 한번 물어볼게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처음에 월백법화 수업 들으면서 한참 그때 성장해야 될 때는 일단 주 7일 무조건 기본이었고요.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구매팀 전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만 한 15시간 정도를 했고 집에 가서 또 못한 작업들 밀려있는 것도 하고 그랬었죠. 계속. 그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잤어요? 근데 잠을 막 못 자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저는 원래 전업이니까. 할 때 집중, 맞아. 그게 큰 것 같아요. 전업이기 때문에. 퇴사 2월 1일 날 던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업으로 구매 대행 할 때는 구매 대행이 원래 좀 이 위탁보다는 힘이 덜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둘 다 해봤으니까. 그때는 진짜 부업이기 때문에 잠 못 자고 했었죠. 그때 막 2시까지 프로그램 돌리고 키워드 잡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면 하루 루틴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하루를 지키는 게? 솔직히 지금은 좀 거저하고 있습니다. 거저? 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목표가 그냥 한 해 농사를 한번 잘 지어서 데이터를 좀 온전히 다져보자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도 안 하거든요. 순이익 700 나와서 너무 좋지만 난 모자라 가자 이것도 아니고 좀 찬찬히 다지면서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느낌을 안 거야. 하다 보면 이게 온다는 거를 아는 거죠. 사실 지금 순수하게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라 하면 하루 2시간? 나보다 적은데? 아니 할 때 확 몰입해서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거의 15시간 이상을 했었고 그때는 미라클 모닝도 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미라클 그때는- 모닝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끼리 줄넘기하고 뭐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뭐지? 혼자 하기도 힘든데 가족을 다 데려와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대단해. 아무튼 모든 건 노력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하다가도 솔직히 무너지는 시기도 있잖아요. 슬럼프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방향성을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멘탈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본인의 멘탈을 관리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뭐 무너져서 정신 차려야지 라기보다도 애초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 영상으로 하루를 항상 매일 시작을 하고 그 동기부여 영상 그냥 보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거죠. 다수성가한 부자들이 살아왔다는 그런 행동 패턴들을 따라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그런 힘듦이 와도 이건 당연하다라고 고스란히 다 받아들입니다. 사실 저희 복리부자 카페, 네이버 카페에 매일매일 동기부여 영상을 아침에 올려주세요. 하루 열기 이제 난에다가 보면 이런 걸 보네? 할 때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걸 보면서 스스로에게 무의식에 계속 암시를 넣는 거네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그런 힘들다 이런 걸 못 느낀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도 뭐 멘탈을 흔들 만한 그런 것들이 왔겠지만 제가 기억 못할 정도로 그냥 다 흘려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방어력이 갑인데요? 어떤 외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도 다 풀려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거 퇴사를 작정을 하고 퇴사하기까지의 한 2, 3개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동기부여 영상 보면서 스스로에게 암시하고 나는 이제 내가 직장을 버리고 사업을 뛰어드는데 여기서는 나는 무조건 성공하겠다. 계속. 안 될 수가 없네. 네,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뇌가 미쳐버리면 해야 되거든. 해내야 되거든. 그걸 또 알았네. 대단하네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삽질했던 경험은 없어요?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순수익 마이너스 300만 원 찍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삽질이었던 것 같죠. 나 삽질했구나라고 느꼈어요? 근데 당연히 필요한 삽질이었고 네. 막 또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그렇다기보다도 좀 재미있는 삽질이었죠. 땅을 파도 뭐 땀은 나지만 뭐 마치 이제 내가 건물주가 돼가지고 내 땅에 콘크리트가 막 뿌려지고 있는 느낌. 완전 그런 기분이었어요. 기반을 막 다지고 네네네. 있고. 이 기분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될라나 모르겠네. 나는 이제 저 밑에 있는데, 실적은 저 밑에 있는데, 느낌이 와요. 이게 다져졌구나. 근데 그게 다져지는 느낌을 알았다. 그럼요. 당연히 필요한 선행 작업일 거라고 생각했고, 먼저 맞아봐야 훗날에. 그러면 제비날다님의 성공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확신이었던 것 같네. 제정신은 아니죠. 그렇지. 돈 쓰고. 그렇죠. 돈 쓰고 하고 있으니까. 적자인데.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비 그러니까 순수익 마이너스 300인데 또 사무실 월세 나가지. 식소들 치킨 사줘야 되지.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앞서서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는 마이너스인데 네. 따라오라고 하지. 이거 그렇네. 맞죠. 그렇네요. 제정신이 아니네. 어쨌든 확신이라는 게 되게 큰 부분이었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파를 위해서 이제 월별 부업반 온라인 강의를 되게 싸게 내놨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에서 어떤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됐나요? 그리고 어떤 게 부족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도움이 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손에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손에 네, 아니 이게 자꾸 뭔가 이 칭찬만 한다고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그랬었으니까. 사실적으로 얘기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진짜 그럼 모르겠어요. 선생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좋았고 그 커리큘럼 안에 있는 내용들이 글쎄요 이게 뭐라고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흡수를 했을 뿐이거든요. 저는 진짜 씹어 먹으려고 노력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로. 단어 하나하나도 사실은 생각해서 제가 담아 놓은 거거든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제 강의를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혹시? 복습을 몇 번이나 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정주행을 한 거는 한 번밖에 안 되고 제가 필요할 때 뽑아봤죠. 이제 어디 이거 몇 주차 때 배웠는데 아, 이렇게 생각나면. 뽑아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미팀 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거북 대표님은 아직도 매일 보고 계세요. 아, 매일 보고 계세요? 네. 대단하시네. 그래서 한 번 보기는 게 아니고 내 거가 될 때까지 계속 흡수를 해야 돼요. 맞아. 근데 진짜로 볼 때마다 다른 게 느껴지니까. 아, 볼 때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 그때 구미에 저희 사무실에 2번이나 와주셨었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막혔는데 결국은 선생님 와서 하시는 말씀 보면 그때 했던 말이네? 아, 그때 했던 얘기야. 아, 그 말이 그 말이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부족했던 거라고 하면 일단 부업으로 하시는 분은 조금 쫓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네네네. 그럼 길게 늘려가면 되잖아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저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업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잘 쪼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이제 수강을 하시면 1+6으로 해서 7개월 동안 이제 들으실 수 있죠. 그거는 메리트 있죠. 또 일을 늘려서 하면 좀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하니까 조금 그거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참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 국한된 얘기겠지만 오프라인은 그 한 달 안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다들.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저는 우려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에 그 강의 한 달 듣고 4월에 마이너스 300만 원이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5월에 나 리벤지 하겠다라고 선포했고 실제로 결과물로 만들어냈다시피 조금 길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더군다나 직장인이시고 퇴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뭔가 한순간에 오는 그런 요행을 쫓다기보다도 좀 길게 보고 천천히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시중 강의 되게 테크니컬한 강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 하면 뭐 이렇게 꼼수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석 강의입니다. 정석 강의니까 이걸 배운 다음에 다른 것들을 접목하면 더 이제 시너지가 크죠. 근데 이게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거 꼼수 테크니컬한 것만 배우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 테크니컬이 언젠가 사라지거든요.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타 강의를 듣고 오시거나 진짜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로 인해 난 한방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은 답답함을 좀 당연히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기초를 다루는 네, 그러니까 백지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강의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빨리 털어내고 또 비우셔야 또 흡수를 하고 담을 수 있는 거니까 원래 싹 비우고 새로 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뭔가 새로운 필드를. 그렇죠. 그런 말씀을 좀 뭐 선배 아닌 선배로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확신이란 부분이 되게 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단기간에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법이 있다면?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비법. 구독자분들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니까. 비법. 나는 이게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고, 난 이게 매출의 근간이 되었다. 저는 넥스트 스텝을 항상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 구미팀에 다른 대표님도 계시지만 제가 뭐 건방질 수는 있겠지만 다음 스텝을 제가 항상 제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향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걸어가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먼저 사실 걸어요. 그러니까 도매매로 물건을 팔고 있어도 도매매로 뭐 돈을 벌어서 수익을 내자 이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내 걸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사입까지 이끌어 갈까? 사입을 했다면 어떤 전략을 펴서 이거를 완전히 내 걸로 브랜딩을 입힐까? 이런 넥스트 스텝을 계속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죠. 점점 확장하겠네. 그게 오히려 지치지 않고 계속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고 그렇게 뭐 스스로를 좀 몰아붙이듯이 그렇게 살다 보니 뒤돌아보니까 매출 이 정도 나와 있네? 수익 이 정도 나와 있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매출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매출이 따라오는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점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만 쫓아가게 되면 쓰린 경험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내가 해야 될 것에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돈을 쫓았다면 제가 마이너스 300만 원에서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털고 다른 방향을 털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한 잣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는 어때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지금 브랜딩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음. 지금 상표권 출원 들어갔고, 지금 그 제조 OEM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최종 샘플 단계까지 왔고, 이제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제조사 컨택까지 다 끝난 상태고. 이제 쿠팡도 이제 썸네일 정책이 바뀌고 나면 내 상품을 이제 브랜딩해서 로고도 받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벌써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건성건성이 아니라 좀 단단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업을 완전히 굳히게 할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항상 개소개를 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전 장사꾼이 아닌 기업가가 되고 싶은 재배달자라고. 그래서 그 기업을 꿈꾸면서 지금 계속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죠. 좋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같은 건 없어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그 너 자리에 똑바로 살아. 그 자리에 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자리에. 네,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제자된 입장에서 선생님을 뵈면 되게 상처받을 일이 당연히 많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뭐 여기에서 아니면 딴 데서 온라인 사업 하시는 대표님들 몇 분 봤지만 그 욕심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안 되면 제가 못 나왔고 내가 그릇이 안 되고 내가 모자라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뭐 그것도 방어 기제 일종이겠지만 타인을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앞단에 계신 게 선생님이다 보니까 왜냐면 돈 주고 강의 들으러 왔는데 성과 안 나오면 야, 네 잘못이네 라고 어떻게 원망 아닌 원망도 들으실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힘든데. 알겠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나 가족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마무리 멘트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가족들은 딱히 뭐 어떤 할 말이라기보다 사업에 있어서 넥스트 스텝을 그리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제 계획 안에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믿고 따라달라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다고요. 뭐 구독자분들은 희망 잃지 마시고 절대 남 원망하지 마시고 사업을 할 거면 꿋꿋이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면 아무리 레드오션이라도 돈 버는 사람 널렸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정상에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민난다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총평을 좀 하자면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가정 환경을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도 스스로를 잘 버텨왔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집단에 들어가서 평균적인 삶을 살려고 도전을 했으나 불만족이라는 게 생겼고 정형화된 사회 조직에서의 한계를 느꼈었고 그거를 접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를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오로지 나의 사업입니다. 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 오롯이 내가 해야 되는 게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시작할 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사업이라는 걸 장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 물건 가져와서 이렇게 팔면 마진이 나오니까 내 거지. 이거는 장사는 사업의 일부인 거죠. 일부. 수단인 거죠. 사업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신이라는 부분이 되게 더 컸던 것 같아요. 힘들고 고되도 이걸 해내고 나면 이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확신을 가지면 남들한테는 때로는 무모해 보입니다. 좀 미친 거 아닌가? 맞아요. 제 정상 아닌데? 이런 무모한 게 생기지만 그런 거에서 도전이라는 게 생기고 내 스스로를 버티게 되고 그 확신으로 해내버리죠. 해내버리고 나면 결국에는 와 있는 거죠. 그런 감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대화였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그냥 그게 처음부터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움직여야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그게 다죠. 좋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제 제비날다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고 사업이라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온라인 사업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인. 이제 대량 등록 방식은 어렵습니다. 대량 등록의 전성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수동 등록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매출 잘 나오신다는 분들 대부분 리셀이거나 그와 비슷한 유형일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고요. 대신 수동 등록 판매로 전환한 제자들은 하나둘 지금 억대 월 매출을 넘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케팅에는 흔히 얘기하는 노출, 유입, 전환, 재구매라는 4단계가 있습니다. 대량 등록 방식은 이 중에서 노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매가 일어나도 내 제품이 왜 팔렸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발전이 있을까요? 굉장한 비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요? 저희 제자분들은 첫 사입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고도 불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생겼으니까요. 될 걸 안다는 거죠.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2021년에 수동 등록으로 시작해서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었던 마스크가 팔리는 것을 보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제자만 40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경험과 강의 경험을 토대로 정말 온라인 사업에서 탄탄한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온라인 사업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